2020년 10월 25일 일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투병급 별세, 향년 78세. 1942년생인 고인은 지난 2014년 5월 10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이후 6년 동안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아들인 이건희 회장은 1987년 삼성그룹 경영 승계 이후 2014년 입원 전까지 약 27년 동안 삼성그룹을 이끌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재용 시대 개막했다. 느 삼성 방향은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부터 삼성을 이끌어오며 바로 삼성그룹 사업 재편에 나섰는데요. 지난 2014년 삼성테크윈과 삼성칼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을 한화에 매각했습니다. 이어 다음 해에는 삼성 SDI 케미칼 사업부와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을 롯데에 넘겼습니다. 방산화학 계열사를 정리한 이 부회장은 2016년 미국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하며 미래 차시대를 대비한 성장 동력을 챙겼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8월에 앞으로 3년 동안 18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차세대 혁신 대형 디스플레이에 1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LG화학, 테슬라 최대 배터리 공급사 된다. LG화학이 테슬라 공급을 목표로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대규모 증설합니다. 특히 새 공장에는 4,680방식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배터리데이에서 언급한 기술들이 접목될 예정입니다. LG화학의 배터리 분할 법인의 테슬라의 지분 투자설도 점차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전날 가진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사실상 테슬라와의 협력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배달앱 지각 변동 시작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와 위메프호가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장악하고 있지만 3위였던 배달통은 월간 이용자 수에서 이미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닐슨 코리안 클릭이 집계한 9월 한 달간 배달앱 월간 순이용자 수도 배달의 민족 1318만 명, 요기요 660만 명에 이어 쿠팡이츠 150만 명, 위메프호 50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텔, SK하이닉스의 옵테인 매각도 제안했다. 23일 SK그룹 및 M&A 업계에 따르면 인텔과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사업뿐 아니라 이번 매각에서 제외된 옵테인 사업도 M&A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옵테인 사업부가 보유한 인력과 자산, 특허 등이 매각 대상으로 꼽힙니다. 구체적으로 인텔 측이 해당 사업부 매각 대금으로 3조 원 수준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사 중 어느 회사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출 옥죄기 통했나? 한풀 꺾인 영끌비투.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하나, 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기준 654조 4,936억 원으로 9월 말보다 4조 6,027억 원 늘었습니다. 이번 달에 아직 오영업일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9월 증가폭보다 30%나 줄었고 사상 최대 증가세를 보였던 8월과 비교하면 45% 감소한 수치입니다. 노제팬 벌써 끝. 자동차 판매 늘자 비웃는 일본. 한국 내 렉서스의 인기 부활. 일본 불매운동은 끝인가? 지난 14일 일본 주간지 예스7 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한국에서 토요타 렉서스의 브랜드 파워는 원래 절대적이었다면서 실제로 한국 고위 관계자도 렉서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렉서스, 토요타, 혼다, 인피니티, 닛산 등 5대 브랜드의 올해 9월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1,458대입니다. 전년 동월의 1,103대보다 355대 늘어난 수치입니다. 증가율은 32.2%에 이릅니다. 올해 2분기부터 판매량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니 노제팬 운동이 끝났다는 일본 주간지 기고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판매량 최를 바탕으로 한국 내 넥서스의 인기가 부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시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한일 갈등과 노 재팬 운동이 아니었다면 넥서스는 수입차 시장의 무서운 성장세에 편승해 판매량이 훨씬 더 늘었을 것이라면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카드 유력하다는데 정부 신중론 펴는 이유는 전세난이 월세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신중론을 펴는 데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방안은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다 자칫하면 전세대출 확대가 갭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극재, 한국 추격 시동, 일본, 유럽 양강 구도 깨지나. 전기자동차 수요 급증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 40%를 차지합니다. 일본 니치야, 스미토모, 벨기에, 유미코어 등이 강세입니다. 시장 확장과 함께 국내 업체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국내는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케미칼 등이 대표 주자입니다. 시장조사기관 SN리서치에 따르면 양극재 시장 수요량은 오는 2025년 275만 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작년 46만 톤 대비 6배 증가입니다. 금값 상승세 잦아들자 보석주 다시 반짝반짝. 금 관련 상품 선물 시장 전체로 보면 내년 금 투자 수요 둔화에 비해 중앙은행, 귀금속 회사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금 가격도 올해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보고서 결론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식시장에서는 귀금속 회사 주가가 간만에 올랐습니다. 금값이 떨어져 비용 압박이 줄어들고 내년 아시아 시장 수요가 늘어나 수익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투자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3일 한국 증시에서 JST나 주식은 전날보다 4.13% 오른 2,14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대비로는 5.41% 올라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투자자 반대에도 흩어져야 산다. 기업들은 물적 분할. 최근 기업들의 분할이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LG화학의 배터리, SK텔레콤의 모빌리티, 두산의 모트롤비즈, 대림산업의 석유화학, KCC의 실리콘, DNC미디어의 웹툰 등입니다. 대부분 해당 기업의 주요 사업이거나 미래성장성이 높은 사업 부문 후 수익원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분할 이유로 전문성 제고를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 재무 구조 개선 등을 꼽고 있습니다. 공시를 통해 밝힌 분할 목적은 업종에 관계없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 시 분할한 신설법인 주식을 존속법인 소유의 자기 주식으로 교환함으로써 낮은 존속법인 지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 존속법인이 분할한 신설법인 지분 100%를 소유함으로써 향후 신설법인 상장, 매각 등 대외적인 주요 의사결정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밀수도 환치기도 잡은 코로나의 역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밀수, 환치기, 마약 거래 등 지하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제약돼 관광객과 공항 출입객이 줄어들면서 음성적인 밀수 거래가 위축된 데 따른 것입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관세 당국에 적발된 밀수는 모두 1,004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건수와 비교하면 69%나 급감했습니다. 직전 4년간 적발된 연평균 밀수가 2,546건이라는 데 비춰봐도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국 GM, 자동차 업계 첫 2년짜리 임단협 이루나. 올해 임금 단체 협상 교섭을 진행 중인 한국 GM 노사가 이번 주 연이어 만나며 타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사측이 노조와 입장차를 좁히는데 성공할 경우 이르면 이달 중 타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GM사 측은 노조에 2년치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한국 자동차 업계 최초로 2년짜리 임단협이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과 달리 국내 자동차 회사 노사는 1년 주기 임금 협상 탓에 매년 소모적인 대립을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니 중앙은행에 무슨 일이? 정부,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 가능성.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매입한 데 이어 이번엔 중앙은행법까지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부담이 커진 정부의 재정을 중앙은행이 뒷받침하고 있는 데다 통화정책회의에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며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애플워치 SE 발열 발화주의보. 국내에 이어 해외도 발생 불안감 확산. 애플이 지난달 29일 출시한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SE가 발열 발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진 사례만 국내에서 8건이며 해외에서도 1건 발생했습니다. 애플워치 SE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애플코리아의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가플렉스 장애물 피하는 서빙 로봇 개발. 로봇이 스스로 공간이나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코카플렉스의 서희롱 대표는 로봇 인식 제어 기술과 실내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코나 시스템을 탑재한 서빙 로봇, 서빙고 개발도 마쳤다며 서빙고는 복잡한 식당 안공간에서도 스스로 주변 상황을 파악한 뒤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서빙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빙 로봇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